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연애하면서 내가 진짜 호구였구나 싶은 순간 없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결국 돌아온 건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별 통보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애의 판을, 그 지긋지긋한 착한 남자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자에게 매달리고 당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녀가 조금만 멀어져도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런 방식 말고요. 정반대로 에너지의 흐름을 역전시켜서 여자가 이 남자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밤새도록 하게 만드는 매력의 중력 그 자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계속 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친 분들,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든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번아웃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보지 마시고 당신의 연애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애라는 게임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관심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녀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아찔한 두려움을 느낄 공간을 단 1mm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선영이었나? 하여튼 그 친구한테 제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였죠. 약속 장소엔 무조건 30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그녀가 하는 말은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카톡 답장 하나에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 온종일 분석하고 작은 감정 변화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전전긍긍하는 그런 남자. 그녀가 가끔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 나 아직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선영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좋아하지. 오빠 마음 몰라. 라며 그녀를 꽉 껴안고 안심시키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 장면, 정확히 맞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 라는 희대의 명대사와 함께 장렬하게 차였죠. 그때는 정말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밤새 술 마시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정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자들은, 아니 인간은 편안함만을 쫓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자신에게 감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비열한 심리 게임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나 뚜렷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너무나 단단해서 이런 남자가 내 곁에서 없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상태, 바로 그걸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그녀 스스로 당신의 부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에너지의 전환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너무 항상 곁에 있고 너무 간절하고 연락하면 5분 안에 칼답이 오고 그런 예측 가능한 편안함 속에서 여자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든 걸 정확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첫걸음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여자들이 단순히 당신을 원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지 말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핵심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매력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여버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틀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난 절대 안 변해.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영원해.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을 당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모든 감정적 긴장감을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셈입니다. 바로 그 짜릿한 긴장감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연료인데도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이 마치 튼튼한 다리를 놓듯 신뢰를 쌓는 행위라고 굳게 믿는 거죠. 하지만 여자의 무의식은 그 메시지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사실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 제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줘. 라는 당신의 불안함을 상대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불안한 에너지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즉 궁핍한 남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이 남자는 나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구나. 내가 없으면 무너지겠구나라고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힘은 저울이 기울 듯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안정적인 남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궁핍한 남자에게는 끌리지 않아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안정적인 남자는 그녀가 있든 없든 스스로의 세상이 굳건한 남자입니다. 그는 반석과 같죠. 하지만 궁핍한 남자는 그녀의 인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자신의 세상이 유지되는 남자입니다. 그는 덩굴과 같아서 그녀를 휘감고 의지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녀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증명하려고 하지? 혹시 스스로도 자신이 없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신뢰가 아닌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녀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100% 자기 곁에 머물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말이죠. 그 약간의 불확실성, 어쩌면 이 남자가 떠날 수도 있겠다는 그 서늘한 가능성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잃을 것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안주하던 그녀의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그 관심을 얻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당신이 어떤 여성이랑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녀가 카톡으로 툭 던져요.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혹시 나한테 화났어? 혹은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 모드에 돌입합니다. 아니야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화를 내.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진짜 더 잘할게. 라면서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그녀의 불안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드는 소방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중심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기분이 바로 나의 세상이야. 네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 이것만큼 매력 없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력적인 태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드는 소방관이 되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프레임 컨트롤, 즉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라는 배의 선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감정적 테스트는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와 같습니다. 이때 선장이 같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하지만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도 조용히 키를 잡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눈빛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선원들은 불안함 속에서도 선장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아까의 예시로 돌아가 보죠. 그녀가 오빠, 요즘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라며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을 때 매력적인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둥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무시하거나 하고 단답으로 보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미성숙한 대응일 뿐이죠. 핵심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중심, 당신의 프레임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잠시 시간을 두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무슨 일 있었어? 혹은 그런 생각이 들게 했구나. 우리가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 두 가지 답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모드의 답변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으며 그녀의 기분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프레임 컨트롤 답변은 다릅니다. 이 답변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렇게 느꼈구나.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안달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여유를 보여주죠. 당신은 그녀의 불안을 즉시 해결해주기 위해 뛰어드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볼 아주 짧은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짧은 침묵과 여유 속에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괜찮다고 안 해주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혹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 작은 불안감, 이 혹시 라는 의문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연히 자기 곁에서 항상 안절부절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반응을 보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어떤 드라마도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지켰고 그녀의 불안이라는 폭풍우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의 동력은 당신 쪽으로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태도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당신의 세상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더 기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단단한 남자의 관심을 계속 붙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실은 이거예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안심시켜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남자를 존중합니다. 그녀가 조금 불안해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는 남자, 이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남자를 쫓게 되어 있어요. 그녀의 감정적 안정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자신의 기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고 그녀가 그 단단한 반석 위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그녀가 당신에게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당신에게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녀의 카톡 답장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예전에는 이모티콘과 함께 날아오던 장문의 메시지가 크크 같은 단답형으로 변하고 예전 같던 열정이 명백히 식어버린 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그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뇌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즉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철렁하고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수를 둡니다. 카톡을 더 자주 보내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아직 설명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녀의 식어버린 마음에 어떻게든 다시 불을 붙이려고 미친 듯이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반응 자체가 매력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불쏘시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허둥대는 행동은 단 한 가지, 정서적 의존성이라는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바로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너의 거리감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메시지를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여자는 이런 관계에 동력하게 본능적으로 매우 똑똑해요. 아, 내가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만 하면 이 남자는 나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구나.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녀의 존중을 잃어버리는 정확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리모컨을 쥐어준 셈이고 그녀는 이제 버튼 하나, 거리두기만으로 당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항상 관계가 끝났다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의식하든 못하든 당신에게 정말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라는 남자의 감정적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해 보려는 무의식적인 시험인 거죠. 내가 이 남자를 흔들 수 있을까? 내가 잠시 사라졌을 때 그는 무너질까?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까? 그리고 당신이 그 테스트에 더 격렬하게, 더 절박하게 반응할수록 당신은 그 테스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죠. 당신의 불안함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한 남자가 아니구나 라는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바위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감정의 파도에도 쉽게 쓸려나가는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나은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이 절체절명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더 나은 움직임, 그 절체절명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거리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녀의 후퇴에 대해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를 선택한 사람을 굳이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전략적인 침묵을 지킵니다. 여기서 전략적 침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화가 났거나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삐쳐서 입을 꾹 닫고 있는 소극적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침묵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귀한 에너지를 당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남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 사회로부터, 미디어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항상 곁에 있어 줘야 한다고, 그녀가 멀어지면 더 붙잡아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통념이 당신을 약한 남자의 프레임에 가두는 족쇄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후퇴를 무시하고 그저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무언가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리모컨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해요. 당신이 생각처럼 쉽게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따라오지? 화났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녀의 관심이 바깥 세상이 아닌 다시 당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잠재적인 상실감을 진짜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저 침묵했고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강력한 힘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고 안정적이었던 남자의 침묵을 여자들은 반드시 예리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삐친 마음이나 수동적 공격성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침묵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말보다도 아주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당신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곁에 있었을 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편안함과 든든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이제 다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녀의 거리감에 대해 더 많은 노력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치 금이 가서 부서지려는 도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절박하고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시 그녀의 어깨 위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이제 공은 그녀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이 관계를 위해 다시 다가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그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그 공간을, 그 고요함을 느끼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들이 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촉발시키는 방법.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는 겁니다. 잠깐,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이 무슨 바람둥이처럼 10명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끊임없이 다른 이성에게 추파를 던져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방식은 당신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지란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풍요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녀가 없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 한마디가 아닌 당신의 행동 방식과 에너지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이 인정받거나 완전해지기 위해 그녀의 관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
자신의 우주를 통째로 폐쇄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제까지 목숨 걸고 하던 게임도 끊고 주말마다 만났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멈추고 꾸준히 해오던 자신만의 루틴을 취소하고 하루의 모든 초점을 오직 그녀에게 맞춥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바로 사랑이고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숨막히는 절박함과 결핍으로 전달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아, 이 남자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세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심과 매력은 정확히 그만큼 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여자는 이미 수요가 많은 남자를 원합니다. 단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삶 자체로부터 수요가 있는 남자를 원해요. 그들은 당신이 그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외롭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이미 풍요롭고 활기찬 당신의 왕국에 초대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라는 텅 빈 방에 유일한 가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녀는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압박감은 매력을 질식시킵니다. 그녀가 당신이 선택지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 당신이 그녀를 헌신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요롭고 활동적인 당신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바로 그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흥미로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임으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무한정 보장된 공공재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녀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풍요로운 삶, 선택지가 있는 남자.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대체 어떻게 만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칫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4개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당신의 일과 사명입니다. 남자에게 자신의 일, 자신의 목표는 척추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남자는 결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침대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그 무언가,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성장시키고 싶은 당신만의 프로젝트, 야망, 비전,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가진 남자를 본능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문자로 시시콜콜한 안부를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 바쁨이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그 에너지가 당신을 수요가 있는 남자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게시판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규율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는 남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고통을 감수하고 나를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 의지가 있다. 이런 에너지는 말없이 전달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단단한 어깨와 곧은 자세를 보며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통제할 줄 아는 남자인지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연애가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성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기둥은 당신만의 취미와 열정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색깔과 같습니다. 그게 악기 연주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 등산, 혹은 심지어 비디오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 없이도 당신이 온전히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남자는 흥미롭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당신의 그 흥미로운 세계에 초대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주말에 그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취미 생활 때문에 바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간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 특히 남자들만의 형제아애입니다. 당신의 왕국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서적 지지와 인정을 단 한 명의 여자에게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의 곁에 당신을 지지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당신에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때 그녀는 당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남자라는 사회적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감정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그 멋진 그룹의 중심에 있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 네 개의 기둥, 사명, 몸, 열정, 형제애를 꾸준히 쌓아 올릴 때 당신은 더 이상 연애가 필요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나아갈 뿐입니다. 그녀와 함께 혹은 그녀 없이든 말이죠. 네 번째 열쇠, 이것은 많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거의 습관처럼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과잉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을 여자와의 관계에서 영원히 약한 위치, 즉 을의 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왜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못했는지 시시콜콜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녀가 오해하지 않도록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그녀의 기분을 살피며 계속해서 확인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들. 이 모든 행동은 똑같은 한 곳, 하나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그녀가 나를 오해해서 실망할까봐, 내 행동에 기분이 상해서 떠나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힘과 권위를 당신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게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승인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역학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리더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자신의 모든 결정에 대해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며 그 결정이 만들어낼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상황을 무마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애쓰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행동하며 그걸로 끝내는 남자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해설도 초조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결정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만 있는 남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감정 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설명할 때 당신은 불안정하고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서 나오는 불안정함은 매력에 있어서는 사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굳이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당신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선택을 굳건히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인이고 그녀도 성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동과 선택을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과잉 설명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신의 소통 방식을 정당화해서 선언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싣고 당신의 존재감에 힘을 더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말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1. 갑작스러운 약속 취소.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정당화 모드.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 친구 철수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원래 절대 약속 깨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얘가 혼자 살아서 내가 안 가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병원이라도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화 많이 났어? 내가 내일 2배로 잘할게. 응? 이 말 속에는 불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당신은 마치 죄인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그녀는 당신을 용서해줄 판사처럼 느껴집니다. 선언 모드. 자기야, 오늘 저녁 약속은 어려울 것 같아. 친한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 미안하다. 우리 조만간 다시 날 잡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말에는 불필요한 세부 설명이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선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걸로 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더 주의 궁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건 그녀의 감정이지 당신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상황 2. 그녀가 당신의 스타일에 대해 불평할 때 그녀가 당신이 새로 산 옷을 보고 오빠, 그 옷 별로다.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정당화 모드. 그래? 이상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큰맘 먹고 산 건데 매장 직원도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별로야? 그럼 환불할까? 자기가 골라주는 걸로 살 걸 그랬나? 당신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취향과 판단력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녀의 인정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죠. 선언 모드. 가볍게 웃으며 그래? 내 눈엔 괜찮은데 난 마음에 들어. 이게 끝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그녀에게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주관을 가진 남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차갑거나 무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을 믿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녀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그런 노력을 더 많이 볼수록 그녀는 그 관계에 더 적은 가치를 두게 되죠. 왜일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균형이 매력을 살아있게 만드는 긴장감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가세요. 5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관계의 미묘한 동력을 조절하는 기술이었다면 이것은 당신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경계선, 당신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뒤돌아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과 단호함입니다. 2번째나 3번째 기회를 준 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구질구질하게 노력한 후도 아닙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말이 아닌 거리로, 부재로 대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의 나쁜 관계 역학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동을 계속해서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분 나쁜 말을 그냥 농담이려니 하고 흘려듣고 미묘한 비꼼에 어색하게 웃어넘기며 무례한 말투의 변화를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무시합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그녀에게 아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나를 무시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아.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너를 잃는 게 더 두려워서 결국 네 곁에 머무를 거야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은 그것을 말로 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말없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깎아내리는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최근에 시작한 운동에 대해 아유, 우리 오빠 또 얼마나 가려고 작심삼일이잖아 맨날 이라며 비꼬고 친구들이 킥킥거립니다.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심장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리죠. 당신의 자존심에 선명한 생채기가 났습니다. 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색하게 웃어 넘기거나 야, 왜 그래? 라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녀를 따로 불러내서 아까 친구들 앞에서 왜 그랬어? 나 기분 나빴어 라고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진정한 경계선 없이 상황을 어떻게든 고치려는 시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프레임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비꼬는 말이 끝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당신은 조용히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그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후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 좀 피곤하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드라마도 없고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깔끔하고 차가운 단절이죠. 당신은 그녀에게 떠난다고 말하고 실제로 떠납니다. 당신은 나중에 아까 네 행동 때문에 화나서 나온 거야 라고 당신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의 행동 하나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열띤 논쟁이나 수백 마디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에 박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례함에 돌아서라는 말, 정말 멋있고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가 무례함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의견 차이인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는 남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용납하며 결국 무시당하는 호구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과민 반응하며 관계를 망치는 속 좁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당신이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건강한 의견 대립과 선을 넘는 무례함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명확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지, 공격의 대상이 아이디어인가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한 의견 차이는 당신의 생각이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에 무례함은 당신이라는 존재, 즉 당신의 인격, 가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의견 차이. 나는 그 영화 별로였어. 스토리가 좀 진부한 것 같아. 나는 그 옷보다 파란색 셔츠가 오빠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말들은 당신의 취향과 선택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할 뿐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례함. 그런 유치한 영화를 재밌다고 보다니 수준하고는. 옷 입는 센스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진짜 별로다. 이 말들은 당신의 수준과 센스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모욕입니다. 두 번째 시험지. 그 말이 사적인 공간에서 나왔는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나왔는가? 똑같은 비판적인 말이라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집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진지하게 하는 조언이나 비판은 관계 발전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의 친구나 가족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거의 100% 무례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 목적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관계의 서열을 정리하려는 아주 유치하고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10부에서 말씀드렸던 친구들 앞에서 당신을 비꼬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파트너는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지. 한 번의 실수인가? 반복되는 패턴인가?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거칠게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고 진심 어린 사과가 뒤따른다면 그것은 용서의 여지가 있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묘한 비꼼, 당신을 깎아내리는 농담,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 패턴을 용납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명심하세요. 공격의 대상, 말하는 장소,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이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목표는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자는 당신의 의견에 도전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당신의 격을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다룬 거대한 마인드셋의 변화에 비하면 아주 작고 기술적인 부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의 전체적인 템포를 바꾸고 당신의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항상 즉시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빠른 답장, 소위 칼답이 관심의 표현이고 좋은 소통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 초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죠. 하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마다 매번 몇 초, 몇 분 안에 칼답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너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중요한 일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마치 콜센터 직원처럼 그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간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당신의 시간을 더 이상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지 않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역학은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답장을 늦추라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이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7부에서 말했던 당신의 사명, 당신의 몸, 당신의 열정,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연락해 주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는 돌봐야 할 당신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당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건강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답장이 없지?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그 약간의 불확실성, 그 기다림의 감각이야말로 매력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 상태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감정의 고조도,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도, 메시지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느끼고 상상할 여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질 때 그것은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이 바로 답장할지 아니면 몇 시간 후에 할지 알 수 없을 때 당신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훨씬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읽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문자 메시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언제 어떻게 이 관계에 참여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틀이 바뀝니다. 당신은 항상 연락 가능한 남자에서 그녀가 연락 오기를 희망하는 남자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답장 시간이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압박감이 생기고 그 압박감은 그녀의 추격을 만들어냅니다. 7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열쇠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기술과 마인드셋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반과 같습니다. 만약 이 기반이 약하다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사소한 흔들림에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정직해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감정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만약 당신이 사소한 갈등에 분노로 폭발하고 그녀의 침묵에 공황 상태에 빠지며 불안함에 궁핍하게 매달리거나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닥달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그녀에게 남김없이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이 사라지면 그녀가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함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녀의 모든 기분과 행동에 끊임없이 널뛰는 파도처럼 반응하고 있다면 그녀가 당신을 단단한 반석처럼 여기고 존중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력은 감정적 불안정성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감, 일관성, 그리고 통제력이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녀가 그것을 의식하고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든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에 도전하고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둘 겁니다. 이때 만약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분노하거나 그녀를 쫓아가거나 명확한 설명을 애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잃은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감정적 훈련, 즉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모든 날것의 감정,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만을 필터 없이 쏟아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는 일은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여자에게 감정적인 짐을 쏟아붓고 그녀가 그 무게에 짓눌려 멀어졌을 때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남자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로봇처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폭풍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가 아니라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중심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느끼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전환하세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운가요? 좋습니다. 하지만 장문의 메시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남자를 잃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인 혼돈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남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릴 시간입니다.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을 소매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것을 멈추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본 남자처럼, 최고와 최악을 모두 느껴본 남자처럼, 다른 누군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평온이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남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감정적인 붕괴를 통해 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이 됨으로써 매력을 쌓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존중을 촉발시키고 그것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두려움을 촉발시킵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사실 하나로 끝내보려 합니다. 한 여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이 남자는 완벽하게 내 손안에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신기하게도 그녀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비극적인 역학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빨리 반응하며 너무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이 처음 가졌던 모든 영향력과 매력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
그녀가 멀어질 때 쫓아가지 않는 것,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 과잉 설명을 멈추는 것, 무례함에 돌아설 줄 아는 것, 연락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감정적 통제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기술과 마인드셋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그녀를 잃어도 괜찮다는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매력의 역설이자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온전히 행복하고 굳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 그녀는 당신의 그 단단한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쫓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관심이 영원히 보장된 상수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기준을, 당신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마인드셋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한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의 연애의 중심축을 그녀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그 변화를 귀신같이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말투, 당신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연구하고 싶은 미지의 대상이 되고 그녀가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마침내 그녀가 잃을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남자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나요? 혹시 오늘 내용처럼 관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어서 결국 상처만 받았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순간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솔직한 사연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영상만 툭 던져놓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답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오늘 영상을 통해 무엇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했는지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실패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작은 성공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화려하고 뜬구름 잡는 연애 조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남자들을 깨우고 좋은 사람으로 남는 동시에 강한 남자가 되어 실제 결과를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미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만든 심화 과정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처럼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깊고 본질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여자에게 처음 다가가는 접근법부터 내면의 남성성을 깨워 진짜 매력을 구축하는 심층적인 방법까지 연애의 모든 단계를 담은 온라인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5강까지 업데이트되었는데 이건 제 채널 영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당신의 연애 인생을 변명과 후회가 아닌 자신감과 주도권으로 채우고 싶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니까 당신의 인생의 진짜 변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연애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